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아침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파가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첫 순서인 박형수 의원은 작심한 듯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비판했고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오늘도 대정부 질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파면 이후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어떻게 불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난갑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내란 수계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덕수 총리의 안하 무인격 전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은 대권을 꿈꿀 때가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정은 왜 버렸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장이다. 이 주장을 한번 따져보죠. 의견들을 들어볼까요? 그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규정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제적으로 국회의장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명색이 의원들을 로메이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결사옹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의문이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의 이 수괴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옹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왜 그러면 당적을 버렸습니까?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규정과 법을 지키려는 의장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그런 본회의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오늘부터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리의 주장일까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예.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국회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게 그 국회가 자기 관련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각하사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헌적 월권 행위로 규정해서 그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68명 모두 동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우리 당 소속 의원은 전부 퇴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과 야5당이 주도로 한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라고 보고요. 헌재 판단 곧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그 가처분 소송이 나왔을 때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지켜본 후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행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 결의안의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대행의 이 태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명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국회에 정식적으로 임명 요청안을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 자기 내야죠. 자기 말한 대로. 그리고 헌법 계속 얘기하지만 헌법을 잘 안 지킨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는 이유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모습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규 파면된 대통령이 인사를 알박기에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의 비판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400억 원의 버스 기사에 대해서 해직을 시켰고 반면에 폭력이라든가 성비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드러하는 판결들을 내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러한 한덕수 대행의 두 재판관의 지명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니 계속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고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해야 될 마당에 두 재판관에 대해서 속도를 내다가 본인에게 혹시 피해가 입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우원식 의장이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만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대정부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했고요. 지난 2월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나온 뒤에 2달여 만에 모습을 국회에 드러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첫날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이 있었죠.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공모정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격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장면이고요. 본회의장 오랜만에 상당히 소란스러웠네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그리고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헌법재판소는 봤던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에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파면 선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 한덕수 대행의 그런 인사권 행사를 옳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논리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말라는 내용이 헌법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우리 헌법에는 뭐 불효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없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불효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이른바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뭐 자연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식선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상식과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의 충돌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뭐 고함,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총리실은 이렇게 밝혔어요.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권한대행 체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가 몇 번 없었죠. 저희 찾아보기가 그렇게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 스스로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특히 지난번에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는 과반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총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전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거는 전례 있는 일이었나요? 어떤 거는 전례 있는 일을 뭐 따르지 않고 어떤 거는 뭐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제멋대로고 권한대행도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또 말면 말고 뭐 통상 전문가임을 언제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 역할극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년을 돌이켜 보면 천주교 사제 1,460명이 넘게 시국 선언을 하면서 그 제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했던 시국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이 모양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시국 선언이었는데 그때는 계엄 전이었는데도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런 시국 선언문이 나왔던 건데 그 말을 빌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하고 싶어요. 한덕수 대행은 또 어찌 그 모양인가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이라도 정말 이 올바른 길로 이 국정을 원만하게 수습하고 또 이 비상한 경제 이 상황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랬더니 본인이 그냥 대통령인 양 그런 태도만 견지하고 전례가 있니 없니 마지막 소임이니 아니니 무엇이 마지막 소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 원칙도 없이 하는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내란 피의자로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한덕수 차출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근데 추대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을 발언을 보면 54명이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54명. 근데 54명이 누군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54명의 연판장 이게 뭐 서류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인을 했다. 이런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박수영 의원이 구두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인 답변을 준 사람들이 이 정도 있었다라는 수준 같아요. 근데 추대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선 일정을 확정했고 경선을 어떻게 치르겠다 이런 룰까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명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들을 다 제끼고 특정 한 명을 외부에서 데려와서 추대한다는 것 자체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절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추대로는 없었고, 다만 경쟁력 있는 인사인 만큼 그 경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오늘로써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4일 이전에 공직자로 사퇴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여전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가장 최근 거를 놓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조금 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엔 박수영 의원의 저 발언으로 볼 때 이른바 연판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이 그 연판장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 2023년 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그때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가장 꼴찌였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다른 후보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국힘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때 그 연판장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박수영 의원의 뭐 54명이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뭐 저 얘기는 실제로 연판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발끈했거든요. 자신이 있으면 이름과 연판장 내용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들어가신 건 아니더라고요. 연판장을 만드는 거는 거기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걸어서 그걸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한 거고 정말 그게 명분 있는 거라면 그 연판장의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판장을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54명이면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이잖아요. 절반이 출마를 원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54명으로 맞춘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연판장이 존재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용남 위원은 지난 연판장 사태에서 봤듯이 가능성은 없지 않다. 있다. 저는 여하튼 제가 한번 물어본 현역 의원분들 가운데는 연판장을 실물로 봤다거나 이름을 올렸다는 분은 보지 못했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도 저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그 출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정권 재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본인이 이런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거나 실물을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여전히 연판장의 실제보다는 이 관련해서 분위기를 여쭤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분들이 우리 당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연판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당사자인 한덕수 대행은 전혀 어떤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봅니까? 조국 혁신당에선? 참 비겁한 분이에요. 예,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치고 이렇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 이번에 다시 알았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국제적인 통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대선을 제대로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 나올 것인지 깔끔하게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모호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겁함의 전형인 거죠. 일종의 또 간보기입니다. 계속 자기의 몸값을 계속 올린 다음에 5월 3일, 4일이 이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기 위한 이 일종의 간보기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는 아주 모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 한덕수 차출론이 갖고 있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띄우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 준결승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오더라도, 권한대행이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단일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힘의 경선은 흥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계속 어떻게 하면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자기 당을 폭망시키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면된 정부의 내각을 총괄했던 사람을 끌어온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결국은 반기문, 지난 7년 전에 반기문 당시 후보가 걸었던 길,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연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무튼 이 정권은 연판장으로 시작해서 연판장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친윤 초선 의원들의 어떤 연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50명 넘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가 만류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판장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실체는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판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나쁜 연판장들입니다. 반면에 좋은 연판장도 있어요. 좀 전에 이 분노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으로 김성훈 차장 빨리 사퇴해라 이런 계속 해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퇴 지금 결심을 했다 이런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좋은 연판장이죠. 이렇게 민심을 받드는 연판장이라면 얼마든지 연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정권은 하여튼 망하는 길로 가는 연판장으로 시작해서 연판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가지 않았고요. 조금 전 이제 속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 광주 서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기아 경영진, 또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고 미국발 통상 전쟁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안 가고 자동차 공장으로 갔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5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거든요. 아직 어떤 후보가 등록이 됐는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의 의사를 밝혔던 그 후보군으로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인사가 빠지면서 경선 후보군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13명이 출마한다, 아니다 15, 18, 뭐 마지막에는 20명까지 출마설이 나왔습니다만 정작 그 후보 마감 시점에 보니까 8명 정도만 출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력 그 출마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내지는 경선 불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열기가 식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마자의 숫자가 적어진 것보다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있어서 가장 열기를 식힌 것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른바 한덕수 총리의 차출설입니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은 물론 이게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생기는 대선이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누가 최종 당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다 내지는 흥미롭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차출설 내지는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54명의 국힘 소속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54명의 국힘 의원들은 자기 소속 정당에 대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김영남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아침에 방송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